전 시간에는 우리가 시스템 동바리에서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조건, 필수로 참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좀 다른 타입의 설계 조건을 여러 개로 예를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원도를 보고 적용되는 구간을 찾을 거고요.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원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하고 법례를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단면도 작업까지 할 수 있으면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도면은 뭐 복잡한 도면이 아니라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원도 중에서 첫 번째 단면도를 볼 거예요. 단면도가 여기에서 4장이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4.2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간은 제외하고 위에 부분은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만 설치할 거야. 그래서 따로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따로 받았었고, 그래서 여기만 이제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명할게요. 여기 오픈되어 있는 구간만 설계를 할 건데, 두 번째 단면도를 확인을 해볼게요. 두 번째 단면도 보니까 오픈이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은 우리 제외하는 걸로. 다음 도면 보시면 여기 이제 오픈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치가 되겠죠. 시스템 동바리가 설치가 될 거고, 계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협의사항인 걸로, 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이로 따졌을 때에는 경사가 지는 부분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지는 건데 단면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높이가 돼 보이지만 이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해서 세 번째 단면도 봤고요. 네 번째 단면도 같은 경우에 여기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들어갈 거고 여기 구간 중층 쓰는 거 여기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봤을 때에 중층 쓰는 거는 어디가 될까요? 5열부터 6열 사이가 중층이 쓰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거는 X1열부터 X5열까지 설계를 할 거구나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구조도면을 봐볼게요. 구조도면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 오픈되어 있는 구간 빨간색으로 오픈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같은 경우에는 5열부터 6열 사이에는 슬랍으로 2층 슬랍으로 덮여 있어요. 이 부분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이게 바닥 도면이고 여기는 이제 오픈되어 있고 슬랍은 해당 이 도면에서 참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슬라브에 이 명칭이 다 써 있어요. 슬라브에 명칭이 써 있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가 법내에서 여기에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뭐 S슬라브 두께가 150이고 그리고 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400에서 800, 뭐 400에서 600, 제일 그 슬라브에 생기는 건 300에서 700에서 일반적인 보가 될 것 같고요. 해당 요 정도의 보 같은 경우에는 600에 1200 간격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해당 요 슬라브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이 구조도면의 특성은 위층 그러니까 해당 여기 바닥에 벽체는 여기 2층의 선에 나와요. 근데 보는 이 밑에 층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에서 벽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만 가지고 와야 돼요. 벽체는 이 노란색 벽체는 여기 2층의 위층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2층의 밑에 층을 우리가 설치를 할 거니까 이 보만 가지고 온다. 3G1A 같은 경우에는 법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3G1A 같은 경우에 400에 800보가 되겠네요. 400에 800보라고 확인을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면도를 보고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구조도면을 확인을 했고 이제 작업도면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업도면은 늘 말씀드렸었는데 기본 파일에 시스템 기본 파일에 들어가면은 되어 있고요. 좀 이따가 뭐 단면도를 할 때 보여드릴 건데
캐드의 리습이라는 프로그램 명령어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작업하시면 돼요. 지금 단면도 이거 하나? 왜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다 오픈 구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단면도는 제외를 할게요. 작업할 도면에서. 해당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계단실은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가정을 하고, 여기가 지금 적당할 것 같아요. 이거와 지금 구조도를 싹 가지고 올 거예요.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기본 파일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줬어요. 자, 도면이 왔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그다음에 이 형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업셋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한 작업이고요. 나머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날려줄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날려오고 레이어를 켜서 전체 레이어가 보이게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면 우리가 밑에 층에서 필요한 골조만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를 하면 밑에 층에서 필요한 거는 골조, 노란색과 빨간색밖에 없어요. 치수선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조금 나요. 근데 이 단차는 현장에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날렸지만 70 차이거든요. 없는 거랑. 근데 만약에 단차가 많이 난다, 바닥이 200, 300 난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해당 단차까지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얘 부분이 마이너스 100이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러면 70 차이죠. 7cm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금 일자로 그냥 봐도 된다.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통용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판 도면을 움직여 볼게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저는 지금 이것만 필요해요. 그리고 이 밑에 층 거를 가지고 왔고 두 번째 필요한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보 라인이에요. 다 한번 잠가 줄 거고요. 다 잠가준 상태에서 보만 킬 거예요. 보 레이어 지금 내가 죽이기 원하는 레이어, 키기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을 하면 여기 레이어 속성이 뜨게 돼 있어요. 다 잠겨져 있죠. 요것만 열고 보 넘버도 열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레이어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레이어를 중심점을 제가 여기로 잡았어요. X1열과 Y2열의 중심점을 교차점을 잡아서 1열과 Y2열의 교차점을 이동하면 이런 형태의 건물이 될 텐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만 들어갈 거예요. 우리 네모 렉탱글로 RC로 지금 네모를 하나를 그려줬어요. 얘를 움직여 볼게요. 0레이어가 닫혀져 있으니까 자, 요거를 움직여서 먼저 두께를 변환할 수 있는 명령어를 줬고요. 두께를 바꿔줘서 우리가 여기만 설치를 할 거야 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 간격으로 지금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네요. 요 볼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전에 말씀드렸던 적 있는데 이건 법리에 다 해당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작업할 때에 얘는 보호에 관한 자재고요. 얘는 슬라브에 대한 자재예요. 이거 두 개 따로 주는 이유는 레이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12, 9, 그리고 15 각자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물량을 세기 위해서 이 레이어를 변경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현장에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이어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나 자재가 겹치면 안 된다까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어요. 그리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200에 600 간격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요 하나의 유닛이라고 할게요. 요 객체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커피 작업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에 쓰이는 게 될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는 요 연두색 선이 돼요. 다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싹 잠근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열고 작업을 해볼게요. 왜 그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할 건데, 다른, 지금 이 죽여놓은 이러한 원도의 것까지 다 흔들리면은 작업을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다 한꺼번에 잠궈준 다음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레이어는 얘만 켜둔 레이어. 그러니까 시스템, 우리 작업 도면, 작업에 대한 요 자재만 움직이게 레이어를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센터에다가 갖다 주고요. 요거를 카피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벽체에서 400 정도 우리가 띄고 작업을 하게 돼요. 400에서 400 정도를 띄고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400을 벽에서 띄어야 되는데 248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248을 여기에도 지금 벽체에서 가득 붙여서 띄워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붙죠. 그러면 이렇게 자재를 당겨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이유 자재가 퍼즐처럼 맞춰져 있기 때문에 1219 다음에 자재는 914예요. 그래서 305 정도의 사이즈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914 자재를 레이어를 변경을 해줘서 900 자재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리를 재요. 그러면 858 적당한 게 나오네요. 요거를 움직여요. 858 나누기 2 하면 정확하게 센터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하게 돼요. 자,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잡고 나가 볼게요. 여기가 지금 슬라브고 여기가 보예요. 여기가 슬라브고 여기가 보예요. 그리고 여기 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슬라브예요. 전에 멍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멍의 방향이 장방향이냐 단방향이냐 따라서 이 구조,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재가 조금 달라져요. 단방향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재 타입이 단방향은, 일반적으로 지금, 원래 여기가 이제 골조면이다. 골조면이다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골조면이다. 여기가 지금 골조면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방향 같은 경우에는 합판이 12mm가 이렇게 깔려요. 그리고 나서 장선이 갑니다. 장선은 55씩 각 파이프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멍에가 125짜리가 오냐? 잠시만요. 125짜리가 오면은
이거는 단방향이 돼요. 그래서 멍해가 이렇게 깔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장방향이다 하게 되면은 84각제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요게 구조상에 하나의 보탬이 되다 보니까 장방향의 경우에는 간격을 12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지금 장방향의 경우에는 50에 50 각 파이프가 가고요. 그리고 84에 84 각제가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멍의 방향이 기재가 돼요. 멍해가 이렇게 깔리게 돼요.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장방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단면도상에 보여드렸던 지금 장방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자재가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상부인데 지금 얘는 장방향의 경우에 멍해를 받주는 장방향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이거를 똑같이 예쁘게 해줄게요. 단방향의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장방향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평면도에서 봤을 때에 요렇게 멍해가 가냐, 볼을 따라서 길쭉하게 가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멍해 까는 것까지,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방향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1200으로 벌릴 수 있지만, 단방향의 경우에는 900으로 거의 벌리고 있어요. 작업할 때. 그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구조검토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볼을 똑같이 복사를 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폭이 거의 뭐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여기 슬라브랑 이렇게 동일하게 가고 싶어요. 보이시죠? 슬라브랑 동일하게 가고 싶은데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나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77이 떨어져 있네. 677은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305로 하나 더 줄여준 다음에 거리를 다시 한번 재볼게요. 하나의 유닛만 제대로 만들면 해당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3800, 3800 예쁘게 가고요. 이 길이도 동일하기 때문에 얘만 제대로 만들면 복사하면 되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이 도면은 비교적 간단한 도면이라는 거. 982가 나왔어요. 982 나누기 2. 해서 중간 센터에 줬어요. 여기 좀 하나 안 한 거 있죠? 안 한 거 뭘까요? 레이어를 안 바꿔뒀네요. 레이어를 이거는 지금 슬라브에 들어가는 작업물이 되잖아요. 요 12짜리만 지금 드래그를 해서 H12로 변경을 해줬어요. 변경이 됐고요. 얘는 보에 대한 900짜리가 아닌 일반 이렇게 PP로 들어가 있고요. 슬라브 포인트는 XP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들어가는 이 볼을 지나가는 자리와 슬라브가 지나가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별개로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거리가 달라진 것 같네요. 여기 지금 다 높이, 다 다른 자재 폭도 다 비슷해 보여요. 그쵸? 이거 센터 좀 맞춰볼게요. 이왕 우리가 설계하는 거 센터를 맞춰주는 거는 작업하기 여건이 어렵지 않으면 다 맞춰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어요. 자, 위에 지금 작업할 거예요. 먼저 디스트로 찍어볼게요. 지금 1700 나오는데 역 정도 떨어지려면 900이 들어가겠네요. 카피로 이렇게 해서 작업했어요. 다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디스트로 786이 나오네요. 786은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610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어요. 지금 빠뜨린 거 하나 있죠? 여기 지금 보호 지나가는 거, 이것도 옮겨야 될, 우리가 여기 보호에 대해서도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이즈가 여기랑 지금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있는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작업을 해줄게요. 사실, 이 작업하는 것 자체가 거의 카피의 연속이긴 해요. 어떻게 카피를 좀 빠르게 할 것인가, 편하게 작업할 것인가 그런 차이는 있는데 어차피 그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가든 복사가 가능하다면은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레이어 변경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색깔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약간 색깔이 우리가 범위에 보면 죽어 있고요. 얘는 조금 살아있는 조금 비비드한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작업물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BH6으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H6과 비슷한 계열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평면도는 지금 이 상태가 완료가 된 상태예요. 평면도는 이렇게 돼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여드렸던 벽에서 400 이상 떨어지고 아까 900 넣어보니까 400 이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500으로 바꿔줬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m 멍이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장방이기 때문에 멍의 방향은 이런 형태로 가다가 슬라브 같은 경우만 지금 단방향으로 이렇게 슬라브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평면도로 우리가 작업을 했어요. 이제 우리 단면도 가지고 올 건데 단면도 작업 좀 해볼게요. 단면도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숨겨줄게요. 잠겨져 있는 레이어를 모두 엽니다. 지금부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범내에 작업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리습이 걸려져 있는 건데 인서트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부부로 드래그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열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열이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400에 800부가 되네요.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럼 요거를 카피를 해서 가지고 오게 돼요.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건 왜 이 작업을 하냐,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넣어줄 건가에 대한 단면도에 기재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 설계를 한 부분을 여기로 지금 갖고 왔고요. 이 갖고 온 거를 원도 이 단면도에 매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봤을 때의 좀 헷갈리지만 보세요. 이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H12, 그리고 요 보 밑에 들어가는 건 BH12 이렇게 되고, 원래 있던 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워도 안 지워도 상관없지만 이런 형태로 우리 자재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려고 평면도로 작업을 한 다음에 단면도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인서트 말씀드렸어요. 인서트 자키 베이스 하면 자키 베이스가 나오죠. 인서트하고 너트 하면 너트가 작업이 돼요. 하부는 거의 200에서 350까지 떨어지고 있고, 그 이상 떨어지면은 우리가 부자재를 좀 넣어줘야 돼요. 맨 밑에 들어가는 건 P2나 P4인데, 우리가 전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P4부터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P4, P17이 들어갑니다. 던 것처럼 해당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단방향이 아닌 장방향으로 작업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장방향으로 작업하는 평면도를 우리가 그렸잖아요. 합판을 그려줬어요. 합판 다음에 들어가는 건 50 간격에 50 간격의 각파이프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84 각트예요. 지금 해당 이 부분이 10이기 때문에 12에서 84 빼기 12를 하면 70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디스트로 확인을 해봤을 때 84 각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6일 요거는 다 열어보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요 여는 그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 개의 유닛이 생성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350이 넘진 않지만 밑에는 지금 기본 EV 띄우고 있고 위에 295이기 때문에 스트레치로 50만 땡겨줄게요. 자, 그러면 245가 됐어요. 볼게요. H6에 대한 작업 범례고요. 요 간격이 1725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에 요 간격을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설계에서 자주 쓰이는 포맷이기 때문에 지금 요 치수는 좀 알아두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간격 자체는 자재의 재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평면도 아까 전에 보여드려서 복사했던 것처럼 단면도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유닛 하나 만들면은 다 이거 복사해 갖고 오는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 바로 지금 84, 여기 지금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비기라고 하거든요. 84 각재 갖다가, 그거 사용 거의 안 해요. 지금 요게 오비기인데, 요거 안 하고, 지금 125에서 84를 빼면은 41이네요. 그리고 여기 멍에 바로 얹어주는 걸로, 41 늘려주면 125 멍에가 여기 지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먼저 아까 유닛 하나 만들었으니까 요거랑 얼마나 갭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얼마 정도의 갭이 생길까요? 요 정도의 갭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를 밑으로 내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유닛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수평제를 넣어줬고요. 요거의 간격은 위로는 1725가 되고 1291 간격으로 해서 지금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유닛 하나 만들면 해당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도에서 복사를 했던 것처럼 여기를 기준 삼아서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자, 평면도와 단면도가 완료가 됐어요. 우리가 시스템 동바리를 그릴 때 평면도랑 단면도랑 도면 하나에서 내지 두 개가 더 있어요. 어떤 거냐? 멍해도예요. 지금 센터선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계속 제가 이 멍해의 방향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 멍해가 지금 작업할 이 부분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색깔을 좀 죽여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의 덩어리로 만들고 나머지는 버려서 드래그를 하면 한 개의 기체로 만들어줬어요. 멍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깔아줄 건데 1m, 1.5m 멍해가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내지 3m 될 것 같네요.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장방향 말씀드렸어요. 장방향이기 때문에 볼을 따라갈 거다. 로테이션으로 해당 객체 3m 멍에 돌려줬고요. 무브로 여기에 찍어줘 볼게요. 찍었어요. 이렇게 멍에 두 개가 양발로 하나가 지나갔고 그리고 다시 한번 멍에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가 단방향으로 간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게 된다 하면은 뭐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은 나올 수가 없어요. 900 간격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멍해의 방향부터 사실 우리가 제피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장방향이기 때문에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글씨가 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블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씨를 제대로 돌리기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경 쓰는 것보다 컬러별로 분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핑크 컬러는 1.5, 마젠타 컬러는 1.5, 뭐 긴 거는 3m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카피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전에 4개 석방이었죠. 이거 카피로 잡아서 지금 여기 4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 가지 작업이 됐어요. 지금 얘 유닛도 1200, 1200의 유닛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요거 드래그 해서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멍의 방향이 짧은 방향으로 가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보통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 바로 밑에 장성 깔고 다 바로 작업이 들어가고요. 보 같은 경우에는 오빗기를 깔고 안 깔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설계는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슬라브 보에 맞춰서 따로따로 설계를 했고, 빨강색, 요 보의 빨강색은 안 보이지만 슬라브에 대한 빨간색은 적용이 됐고, 보에 대한 빨간색은 뒤로고, 그리고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얘랑 지금 뭐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단면도에서 봤을 땐 슬라브 포인트는 12짜리고 2짜리가 들어가고, 보호 자리는 4짜리 2개가 들어가고, 수평대는 4개로 동일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자재의 형태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단면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높이에 따라 자재가 들어가는 게 변경이 있어서 물량 산출을 할 때에 쓰게 돼요. 여기까지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 루베 산출까지 작업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부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설치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이 라인을 가지고 올 거예요. 복사를 할게요. 우리가 설치할 그대로의 포맷이 여기 딱 있기 때문에 산출하는 거고요. 자, 글씨 하나 가지고 와서 얘 눌러볼게요. 얘 지금 영역은 뒤에서 6자리 빼고 167.2가 돼요. 그럼 167.2를 써주고요. 지금 우리 높이, 설치 높이 몇 높이죠? 설치 높이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동벌이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 윗선까지 우리가 높이를 쳐준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6m네요. 167.2 곱하기 6 곱하기 0.9. 짬구 같은 경우에는 공루배의 개념이고요. 공루배는 이 지나가는 보라든지 슬라브의 두께 이런 부분 제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9를 우리가 제외를 해주고 있고요. 167.2 곱하기 6 곱하기 0.9는 902.88이에요. 자, 계산기로 두들겨서 902. 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단면도를 확인을 해서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구조도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구조도를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경우에는 이 노란색과 치수선 센터선만 가지고 왔고요. 3층에서는 보선을 깔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보리스트 요 글자도 따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요 도면을 아까 원도에 있는 걸 우리 해당 요 작업 도면 파일로 시스템 작업 파일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작업을 했고요. 처음에 평면도를 그려주고 보랑 슬라브랑 구분해서 설계를 해주되 벽체랑 400에서 550 정도 안쪽으로 벽체에서 띄고 작업을 하면 된다. 작업을 할 때에 중심점 맞추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슬라브랑 보랑 슬라브랑 보랑 따로따로 설계를 하고 이 설계가 완료된 거 가지고 복사를 해서 선을 정리를 해준 다음에 단면도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원도고 원도를 아까 전에 이 다 있는 그 도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발제를 했죠. 이 도면에서 보시면 되고 단면도로 작업을 하고서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 멍해도지만 멍해도는 이 부분에서
완료가 다 된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명예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방향으로 갔다. 단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도면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간단한 도면이었고요. 조금 어려운 도면을 가지고 구간이 어디 들어갈 건지, 어디에 높이가 몇이 되고, 어디에 높이가 몇이 되는 루베 산출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많이 준비해서 뵙기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